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 착수해 10월경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적이 없는 업체와 조사 대상 아파트의 안전점검 등을 맡은 적 있는 업체는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도 모두 포함됩니다. 19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조사 결과가 2018년 3분기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8월 분양 예정 물량은 37개 단지에 총 29,335가구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127가구, 지방은 13,208가구입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 송파 등 도심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일반 물량이 준비 중이고 경기 지역에서는 미래 신도시, 평택시, 성남 구도심 등에서 대단지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등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약 300곳에 달하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은 점검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또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도 원할 경우에는 점검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수와 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 진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께서 부동산과 순자산 및 주식 시장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금융자산인데요. 실제적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자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투자자들의 수요가 조금 더 빠진 형태,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현재 시장이 안정적이나 불안정하다,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만 미래를 알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도 또 그만큼 또 어느 정도는 뒤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과 순자산 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은 늘 관심이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2020년도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5년, 10년 단위로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준 통계를 뽑는데 국민의 순자산이 연간 6.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6.6%입니다. 매년 6.6%씩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GDP의 실제로 9.2배에 해당한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그만큼 많이 증식이 됐다는 얘기고 그게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실제로 순자산, 내가 갖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만큼 증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테고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순자산은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연간 6.6% 정도 증가했고요. GDP의 9.2배 정도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갖고 있는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74.8% 정도입니다. 굉장한 수치죠. 거의 뭐 한 80%대고요. 지금 현재 이건 202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거의 80%에 육박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10명 중에 8명은 순자산을 증식하고 현재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비금융자산 또는 순금융자산, 부동산 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2020년도 지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수는 있었으나 사실상 좀 더 작년부터 해서 조금 더 막 가파르게 좀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자산의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순자산의 총 금액이 얼마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 현재 점유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80%대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 부동산, 특히 이제 순자산 증식을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택 비중이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뭐 공업용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거 목적의 주택 비중이 주택의 부동산과 10.3% 격차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주택 비중은 현재 29.6% 평균치로 봤을 때 국민 순자산 대비 실제로 대비 주택 비중이 32.3%대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비중 중에서도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따랐을 때 현재 주택 비중은 현재 실제적인 비주택보다도 현재 높진 않습니다. 비주택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거의 10%대까지 격차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가 건물이나 내 건물,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건물주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거의 혼합된 경우가 많죠. 상가주택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상가 비중과 주택 비중 봤을 때는 거의 현재 8대2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상품이라든가 빌딩을 갖고 있다든가 빌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업용 부동산이고 오피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끊어줘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주택이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대부분의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현재 큰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 다 각 요지에 건물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임대를 놓죠. 임대를 놓게 되면 그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비중보다는 비주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현재 실제 주택 비중이 계속 가파르게 비주택 부분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에 관련된 내 집,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 주택들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지역, 또 현재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격 격차가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이 더 비싼 건 사실이겠죠. 상업시설 특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용도 지역이 아무래도 비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지게 되면 그래도 주택 비중이 그만큼 쫓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계 부동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게를 꾸리고 있는 가게를 형성되어 있는 현재 그 모든 형태를 봤을 때는 거기서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의 7.2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가계 총소분 가능 소득의 7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 그런 것들의 총처분 가능 소득이 7배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 부동산 비중을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구입을 해야지만 돈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계산을 했던 부분이고요. 뭐 실제적으로 20대도 30대도 40대도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 부동산은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의 7배에서 거의 10배에 달할 수 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쪽이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10년간 시가총액 연평균 증감률이 주택이 6.6%로 증시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가는 비율, 증시가 현재 시가총액의 연평균 증감률과
부동산의 증감률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도 있으며 그럴 때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한편에 있는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시장들이 자금들이 조금 더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통계를 봤을 때는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단위로 봤을 때는 6%대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6%대 이상 상승한 부분이 부동산도 똑같이 거의 동일한 유사한 형태로 같이 오르고 있다. 뭐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증시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교하더라도 증시 시가총액과 주택 시가총액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평균치가 2.6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2020년도까지 통계고요. 여기엔 또 현재 한 3년 정도 통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과거 시장에는 그렇게 되어 왔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이 앞으로도 또 어떤 형태로 또 똑같이 과거 시장을 또 답습을 할지 이건 또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경제 불황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에 더욱더 현재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정말로 언제 어느 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증시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성향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나는 현재 실제적으로 매분 매 시간 단위로 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또 현재 내가 작년 투자 기간을 짧게 잡아서 정말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찾느냐 뭐 이 차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증시 쪽으로 많이 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는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실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현재 실제로 그 물건이 농익을 동안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요. 현재 증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기간이 짧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만나서 정말로 큰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이 변동성을 활용하다 보니 오르는 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다시 내 이 원금을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안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거고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계산하는 거고 나머지 20% 정도는 실제적으로 변동성을 활용을 한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경기가 불황하다, 불황이다, 앞으로 내년에 어떨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요.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인 여력이 좀 더 충분하면서 내년에 안정화되면서 좀 또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부동산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바로 이 타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투자 성향에 맞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소장님께서 서울재정비 사업 투자 모아타오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박영식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강남구 논현동에 입지에 있고요. 전철역으로 따지기는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철역과 거리가 한 3분 정도 거리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멀게는 위쪽으로 학동역이 있고 아래쪽에는 2호선 역삼역. 세로 축으로 봤을 때 강남역과도 인근에 있죠. 강남역과도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형 그 배우 상권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국제로 복합지구도 현재 실제로 삼성동에 연결돼 있고 9호선 라인을 또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연결되는 지역이죠. 이 지점이 잠원IC부터 양재IC까지 구간이 이제 지화된다는 얘기는 뭐 이미 확정된 내용이고요. 뭐 언제 시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겁니다. 반포IC 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시설들, 생활 편의시설들 같이 들어설 거고요. 2호선 라인의 강남역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된 상태, 뭐 용산역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전철역만 보더라도 노년역과 현재 노년역, 신노년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 환승역이 되는 거고요. 강남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9호선, 7호선 학동역, 9호선 원주역 아래쪽에 역삼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의 배후상권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들은 지하 공간, 지상 공간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대형 배후상권, 재래시장들 굉장히 많고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배후, 또 현재 영동시장 주변 이런 것들이 먹거리 시장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 생활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철역 주변이 많은 인구들이 만약 그 주변을 찾는다면은 아무래도 전철역 주변을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 주변이 상업시설들 연계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3종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이 주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거기에는 업무와 상업, 근생, 주거 복합이 같이 연결될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들, 보통 병원이 가깝다면 현재 생활 편의시설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차병원 사거리, 차병원은 뭐 다 아실 테지만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불임센터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해외 관광, 의료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아지면서 사무실이라든가 관광 호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축 공사 현장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가 더욱더 밀집될 가능성이 커진 지역이다 보실 수 있고요. 그와 연결돼 삼성역과 9호선 라인에 현재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도 지상 구간이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개 부지를 활용을 하면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잡혀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첫 삽을 떠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현대자동차 양재동에 있던 현대자동차와 현재 현대기아자동차가 본사 같이 이전하죠. 거기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홀, 판매 전시, 또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재 대기업만 운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관련된 시설들이 그만큼 풍부해지는 지역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상 구간은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개발합니다. 역사 관광이라든가 마이산업, 그다음에 국제 업무, 지식 기반 호텔, 공연, 문화, 스포츠 특화, 전통문화 체험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대중교통망들을 확충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GTX 노선과 연결된 지역입니다. 경기권에서 들어오는 경기권 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해서 각 층마다 환승장을 만들어주고 버스 환승센터부터 해서 현재 도심 공항 터미널까지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용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상권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 쇼핑 공간이 그만큼 커지면서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투룸과 쓰리룸 구조인데요. 투룸이 3억 1천만 원,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이 2억 9천5백만 원,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가장 작습니다.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 이건 현재 시세, 전세 시세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저가고요.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을 120, 140. 대출 가능 금액을 1억 2천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원주역의 초역세권, 전철역과 가깝다. 평지란 얘기죠. 평지고요. 강남역, 서초, 대형 상권 배후에 현재 풍부한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쓰리룸 같은 경우 복층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이 2개,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나오는 넓은 주거 공간, 화장실이 위아래로 별도로 하나씩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물건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높은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속에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출입과 3개 정도 되는 그럼 전철역과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양지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이고요. 전철역 도보로 걸어서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입니다. 이보다 가까울 수는 없죠. 그리고 현재 GTX 노선이 이미 확정돼서 C노선이 지나갈 테고요. 그 왼쪽으로 봤을 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현재 복합 사업, 아래쪽에는 서초면 RC 단지의 대형 개발, 우측에는 현재 도곡, 대치, 역삼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학원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이 강남도를 중심으로 서와 동을 나누는 지역에 봤을 때 교육대학 주변 또 이제 교육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법조단지라든가 서리필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사 부지 개발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대로의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체육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철역 주변이 그만큼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삼성과 강남역, 강남대로, 우성아파트부터 각종 보험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실제적으로 이 전철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신동화만 이제 진행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거의 4,000세대는 다 끝났고요. 한 1,000세대 정도가 준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롯데타운이라든가 현재 라이언미싱 부지라든가 아니면 코롱 부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건너편에 지능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이 이제 주거 복합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양지역과 강남역 그 주변 또 상업시설과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권역 자체가 워낙 좋죠. 강남역 권역과 양지역 권역. 양재 권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지역 중심으로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올해 예산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면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다 끝났죠. 현재 지하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남북 3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부터 서울까지 경부선 포함 노선의 구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각 인터체인지 주변에 현재 유휴부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냐면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 뭐 이 상업시설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은 이제 1차적으로 현재 노선 확정된 노선이고 여기에 추가 연장 노선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인데 이제 파주부터 아래쪽에 있는 수원, 천안까지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이고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 가장 아래층에 현재 GTX 노선이 되고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같이 연결되고 그리고 복합청사로 또 개발되는 서초구청 이것들까지 연결되면서 지하 공간을 통해서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철역 중심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 지상층 개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1, 2, 3차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가 같이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물건입니다.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복합개발 통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각종 개발 사업들이 연결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은 바로 현재 100만 평 정도 규모로 현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일자리가 전문가 특히 이제 연구원단지 대기업의 연구원단지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된 라인에 거기에 현재 스타트업밸리 같이 현재 일반 직장인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장 인구가 그만큼 폭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고요. 출입구가 현재 3개 정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1층이고요. 11억 5천만에서 14억 원 정도,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정도도 안 걸리는 완전 초역세권이고요. 지속적인 임대수요라든가 개발 호재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것들, 관공서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노선 개발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에 높은 임대료가 더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이나 임대료 활용 가치 풍부하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관을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서울시 재정비 사업 투자 모아타운을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업무와 거주 시의 상관관계를 체크해봤습니다. 두 가지 지역 알아봤는데요. 대형 상권 배후 수혜지로 논현동 알아봤습니다. 또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서초동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부터 부동산 시장 소식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그 전세 보증보험이죠. 상당히 또 문의가 많고 또 많은 그런 질문과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 상황인데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 보증 보험료 가입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임대인들 또 임차인들의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 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있고 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자기의 공실 리스크나 또 임차인은 자기의 재산 보호를 통해서 이러한 전세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제도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보증보험이죠. 지역별 서울 아파트 빌라의 이러한 전세가율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빌라가 한 80%, 또 아파트가 한 70%가 비중이 되어져 있는데 전세가율이 이제 높다 보면은 역전세나 전세보증보험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인데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이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 자체가 이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또 전세금을 돌려주고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는 그러한 하나의 상품인데요. 이것들이 요즘에 가입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빌라나 아파트 쪽, 아무래도 빌라 쪽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입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세보증보험은요, 허그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이 있고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고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하는 총 3가지의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또 허그 상품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HF나 또 SGI 상품도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면은 그렇다 치고 보증 신청인 자체가 이제 임차인분들이 주로 나서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 임대인들은 그에 따르는 동의를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가입 대상은요. 아파트와 뭐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다중,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뭐 노인복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상당히 많이 좀 찾아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필수 요소가 있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되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계약 기간에 허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을 하시면은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HF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들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SGI 서울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2분의 1 남았을 때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액 자체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상품들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SGI만 보증 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큰 포인트죠. SGI 같은 경우에는. 보증 한도가 중요하겠죠. 아무 주택의 가격이나 아무 주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허그 같은 경우에는 허그나 HF, SGI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90%에서 선순위 근저당이겠죠.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그 이내로 다 들어와야 가입을 해준다는 조건이고요. 아무래도 이 주택 가격의 90%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라인인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없죠. 실거래가가 없을 뿐더러 공시지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나 그 후에는 감정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감정가 순으로 90% 내에서 적용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러한 허그나 HF나 SGI나 세 개사 모두가 이러한 선순위 채권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전세를, 이런 임대차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보증 요율도 중요하죠. 어디가 가장 저렴하고 싼 것인지 또 필요한 부분인데, HF가 가장 저렴한 요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SGI가 가장 큰 이러한 높은 요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이는 조금 미세하게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이런 보증보험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연 이율이 상당히 낮은 금액적 부분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HF 주택금융공사가 가장 저렴한 이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입 방법은요. 허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은요. 전세대출 신청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SGI도 온라인과 지사 직접 방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 서류는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각종 대장과 전세 계약서, 또 이러한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체결했던 계약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랄지 또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그 같은 경우가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허그가 점유율이 거의 93%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HF나 SGI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점유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거는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을 할 경우에만, 즉 대출과 보증보험을 동시에 신청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HF 상품이 있고요. SGI도 마찬가지, SGI는 보증 한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SGI가 가장 큰 장점은 보증 금액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였는데, SGI는 보증 한도가 상당히 많이 넓게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종류가 엄청 많고요. 개인이 상당히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을 꼭 반드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에 왜냐하면 임대인의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고 이게 DSR에서 DTI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방식으로 이런 전세금 반환 대출을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 또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 보험 말고도 후순위로 당연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차상당의 방도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이러한 전세 보증 보험 전세 제도 자체는 즉 내가 나의 권리가 해당 물건에 하자가 없이 선순위 권리가 인정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는 것을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뭐 저당, 근저당, 압류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경매가 넘어갔을 때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소멸이 되고요. 그 앞서 있는 권리들은 인수가 되기 때문에 나의 전세의 권리 자체가 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보신다면은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은 기필코 반드시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자체가 깔끔하고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혀 이것을 드는 것을 가입 유무는 임차인의 또 결정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임대인 자체의 입장에서는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부분이 과연 이 주택, 주거용 주택들이 공실 리스크를 또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러한 공시지가나 또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 금액이 마지노선 라인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즉 공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임차인들 돌리면서 또 자기의 집에 대한 공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 자체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공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부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가입 시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성린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린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노량진동은 뭐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로 상당히 좀 유명하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용산이랄지 여의도, 강남 3구를 끼고 있는 입지적으로 한강변을 끼고서 주변에 다양한 업무처들 또 대형 업무처를 끼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운영 개정안을 발표한 것들이 역세권 재개발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역세권 재개발에 있어서 또 1지역, 또 2지역 이런 것들 앞으로 힘을 있게 상당히 많은 사업의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주변에서는 역세권 안에 노후된 지역이나 또 이러한 역세권 반경 안에 주변에 개발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결국에는 미관상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당 지역을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과 함께 노후도가 상당히 밀집해져 있고요. 저층 주거지는 물론 뭐 불이 나도 소방차 한 대가 상당히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사도길과 함께 라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입니다. 또 역세권 반경 2차 지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꾸준히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지고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구역이기도 하죠. 또 노량진 뉴타운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9호선 노량진역이나 1호선 노량진역을 끼고 있는데 현재 노량진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희소식이죠. 주변에 미관이 개선이 되고 또 개발을 통해서 또 미관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나머지 이러한 노후 밀집 지역들도 따라서 덩달아서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초기 투입 투자 단계인 현재 노량진 구역을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지역들의 초기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없다라는 것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지역은요, 앞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들어오고 신축된 아파트가 상당히 없는 신축의 불모지로 입지가 상당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 이후에 개발의 압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서 요즘에 밀고 있는 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의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서부선이 추가가 되죠. 주변에 이러한 지하철과 대중교통 또 이러한 도로망들의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량진역이기 때문에 노량진역이 이제 서부선이 들어오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강 건너에는 용산의 대규모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산보다 강 건너에 바로 위치한 노량진동이 주거지로서의 목적성은 뛰어나게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특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액대가요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2억 원대 중반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 불모지에 거기에 또 향후 이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장기간 결과적으로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고 기다리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특이한 입지에 가지고 있다라는 노량진도 있고 노량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금에 감안하신다면 한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충분히 저임할 수 있는 금액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임대금의 자체는 월세를 희망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월세 한 120에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동작구 노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죠.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이죠. 구로구 구로동은 구로 역세권 사업에 상당히 많은 눈여기를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해당 입지가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 입지는 바로 이 구로동이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동의율 부분이나 진행 상황들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또 비례율이 높고 나의 수익성이 높아야 나의 그 투자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과 또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정말 많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구로 역세권 자체가 이제 반경 350m 이내에 예상 노후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백화점, 뭐 인프라는 이미 확충이 되어져 있죠.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뭐 가로주택, 또 모아타운 그리고 재개발들이 이런 학군과 이러한 관공서와 그리고 인프라, 백화점과 함께 그러한 역세권까지 끼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서 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많은 노후도와 함께 이 지역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위쪽으로 이제 여의도가 가깝죠. 여의도로 뭐 지하철 타고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뭐 세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버스 라인도 마찬가지겠죠. 구로동 자체는 이제 구로동에 이런 업무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또 공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아래쪽에는 쥐밸리가 이용할 수 있는 뿐더러 주변에 서bun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러한 간선도로망들이 주변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입지들은요. 서울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서부간선도로, 간선도로망들이 또 개발을 앞두고 있고 지화 사업이나 그만큼 가용할 부지가 없고 유통되는 이러한 인구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간선도로망들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내가 입지한 지역 주변에서 도로는 물론 이러한 GTX 라인까지 개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맞춰져 있고 알맞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에 따른 교통의 개발들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동 역시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에 얼마 안 남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위치한 노후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뭐 50년, 60년 된 건축물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노후도가 너무나
극악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입지 조건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350m 반경 안에 역시나 노후도가 상당히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세권을 끼고서 다양한 백화점의 인프라랄지 주변의 인프라도 물론 좋겠지만 이 지역이 저층 주거들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개발할 여지는 무조건 남겨져 있는 것을 또 구로 역세권이 상당히 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지역은요 1차 정비업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현재 동의율 자체가 현재 47%, 48%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50%만 넘으면은 입안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후도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KB 부동산 신탁에서 진행할 만큼 그만큼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개발 사업에서 비례율 자체가 198% 예상 퍼센트이긴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운 이러한 비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지가 없습니다. 주변을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높은 비례율이 하나의 큰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례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따로 검색을 해보셔도 비례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을 속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신도림역이 GTX 라인이 들어오죠. B도인, B도선으로 바로 한 정거장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수도권에 이런 GTX 라인이 연결되는 것은 그런 역세권 주변들은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신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사업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모아타운도 있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1차, 2차 선정지가 선정이 됐지만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많은 용적률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용적률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층화되고 또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이용도 편리하고 해당 입지에서 고층화된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기전세 주택이나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은 앞으로 신속통합기획보다도 더욱더 귀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성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4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죠.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노후된 지역들은 전세가율 낮으신 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그냥 전세가율을 감안하신다면은 대략적인 1억 원대 중반대 가격이에요. 1억 4천에서 한 1억 6천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들이고 2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업성이 얼마 안 남은 그러한 지역들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세권 반경에 이렇게 좋은 입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월 100에서 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해서 좋은 또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 역세권 시프트 사업 변화를 주목해봤습니다. 두 가지 지역 알아봤는데요. 뉴타운발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노량진 알아봤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은 노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 속에 주목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쌤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